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튜토리얼 시리즈는 캐릭터, 플레이어 캐릭터죠. 3인칭이든 1인칭이든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이 돼야 됩니다. 가만히 서 있는 캐릭터는 이상하죠. 그렇지 않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들은 모두 그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는 애님 블루프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애님 블루프린트와 일반 블루프린트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일반 블루프린트처럼 통신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인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필터를 걸어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가시면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죠. 일반 블루프린트하고 다른 블루프린트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하나 열어봤는데, 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요거는 일반 블루프린트 캐릭터죠. 캐릭터를 컨트롤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서드 퍼슨 캐릭터예요. 요거는 맨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컨트롤하는 블루프린트입니다. 이 블루프린트를 보시면 여기 이제 캐릭터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가져와서 처음에 초기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중요해요. 이벤트 블루프린트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델타 타임 X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봤던 거하고 비슷한 델타 타임이라는 게 나오는 게 있었죠. 바로 틱입니다. 틱. 틱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show FPS 총 게임 아니라고 했습니다. frame per second 그죠?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이 엔진이 여기 보시면 초당 몇 프레임을 렌더링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 간격 시간이 틱 타임이죠. 15, 14 밀리세컨드 1000분의 1, 1000분의 15라는 얘기죠. 1000분의 15 밀리세컨드 만에 한 번씩 그림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블루프린트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실행은 CPU 이터레이션에 기반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CPU가 이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하는 경우에 여기 있는 모든 노드들은 실행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프레임을 새로 그림을 보여주는 사이에도 계산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행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애니메이션은 그림이 보여주는 렌더링이 되기 사이사이에선 보여줄 필요가 없죠. 애니메이션은 그림이니까. 그래서 얘는 틱 타임에만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블루프린트가 두 개가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얘가 틱 타임 사이에 일어나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얘한테 명령을 주게 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얘는 틱 타임에만 실행이 되고 얘는 틱 타임 사이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실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노드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서 여기 데이터를 가져와라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컨트롤을 이쪽에서 신호를 이쪽으로 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행되는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틱 타임에만 실행이 되겠죠, 그죠? 프레임이 실행될 때만 렌더링이 될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CPU 타임으로 돌아가는 여기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틱 타임 사이에도 실행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한번 전체적으로 실행이 될 때마다 실행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얘는 틱타임에 실행되는 것도 당연히 실행이 되겠죠. 렌더링이 되니까 이쪽은.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 일반 블루프린트로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중간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돼요. 이쪽에서 블루프린트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쪽으로 명령을 주게 되면은 통신을 시도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 좀 어려운 디버깅이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만들었다가 어떤 때는 애니메이션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캐릭터가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불규칙적인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경우가 재현이 안 되거나 불규칙적인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서 이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와 캐릭터 애니메이션이 뭘 하는 건지, 그리고 4버전과 5버전에서 달라진 것들, 추가된 기능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블루프린트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그 안에 사용되는 에셋들은 일단 블루프린트 안에서는 지금은 이벤트 그래프죠.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동작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다른 동작으로 이동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되는 에셋들은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블렌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블렌드 스페이스는 뭘 하는 거냐면 요런 거예요. 지금 동작을 전이를 시켜줘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를 시켜놓고 보면 4버전에서는 이걸 클릭해서 움직였는데 5버전에서는 컨트롤 키만 누르고 이렇게 클릭 안하고 마우스만 이동시켜주면 되네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걷기 동작이고 여기는 뛰기 동작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아이들이죠, 그죠? 여기는 앞으로 뛰기 동작, 그 다음에 워크 포워드 걷기 동작. 잠시만요. 네. 컴퓨터가 잠시 멈췄네요. 그래서 뛰기 동작, 뭐 이런 동작들이 여기 애니메이션 에셋이 다 있죠. 요것들을 여기다 끌어다 놓고 두 개의 동작을 스무드하게 스피드 값에 따라서, 지금 제가 이동시키고 있는 건 스피드 값입니다. 그죠? 스피드라고 되어 있죠. 값에 따라서 이렇게 섞어주는 겁니다. 아이들 걷기 동작에서 뛰기 동작까지 연결이 부드럽게 이 값에 따라서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블렌드 스페이스고, 애니메이션 몽타주라는 것은 예를 들어 샷건에 릴로드하는 동작 시퀀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총알이 3발 있으면 3번 총알을 집어넣는 동작이 반복된 다음에 총을 다시 거치하는 동작으로 돌아가야 되죠. 4발이면 4번 반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릴로드 자세로 바뀌는 게 먼저 시작하는 동작이고, 그 다음에 총알 집어넣는 동작 몇 번 할 건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다시 조준하는 동작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블렌드 스페이스는 동작을 섞어주는 것, 얘는 일정 구간의 동작을 반복할 것이냐, 어디서 다시 시작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프린트,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하고 연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다리 동작과 상체 동작을 분리시켜서 컨트롤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아래는 다리는 쪼그려서 기어가는 동작을 하고 위는 조준을 하는 동작, 허리부터 돌아가면서, 그건 마우스의 컨트롤을 받아서 뭐 위로 조준할 수도 있고 아래로 조준할 수도 있겠죠. 다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쪼그려 걷기를 하고 있고, 혹은 뛰기를 한다든지 혹은 걷기를 한다든지 별도로 컨트롤해야 되는 레이어 컨트롤 기능이 설정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4버전 이후에 5버전에서 추가된 강화된 기능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버전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사용하고 블렌드 스페이스와 몽타주를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외부 툴에서 만들던 리깅 과정을 갖다가 이 언리얼 엔진 안에 포함시킨 겁니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깅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리깅된 상태에서, 리깅이 없으면 애니메이션을 못 하겠죠. 뼈를 회전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타임라인에서 그 움직임을 조절해서 키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사실 언리얼 엔진 안에서 만들 수는 있죠. 제가 이걸 아직 테스트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리깅이 매우 까다롭고 그 디테일한 면이 있어서 만약에 로폴, 그러니까 면이 데이터 개수가 작은 메쉬를 작업할 때는 될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뼈 구조에서 뭐 여러 가지 조절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인데 아직까지는 제 게임에서는 이걸 적용할 일이, 저는 이제 캐릭터가 로폴이거든요. 로폴이라서 이런 리깅 가지고는 디테일을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웨이트 값을 다 조절하기 힘들어서 그냥 외부 툴에서, 모델링 툴에서 리깅을 다 해가지고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메쉬가 많고 여기 이제 촘촘하게 그 면이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언리얼 엔진에 제공하는 리깅 컨트롤을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리얼에 사용하는 리그 컨트롤을 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바디는 그렇다 치고 제 경우에는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쓰는데, 페이셜 애니메이션은 그 안에 뼈 개수가 아까 보셨던 그 뼈가 바디보다 단순하지 않고 수백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뼈 단위로 다 컨트롤을 하겠다는 혹시 생각이 있으면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캡처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조절해서 뭐 표정을 프로그램으로 컨트롤한다, 뭐 AI 컨트롤 받게 만들겠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계는. 정리하면 언리얼 엔진 5에서 추가된 기능은 모션을 매치시키는 기능이 강화됐다. 편리하고 좀 더 부드럽게 동작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그 다음에 리깅 컨트롤이 기능이 엔진 안에 들어와 있다.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튜토리얼은 현재 지금 8 버전인가? 여튼 4버전 중에서도 좀 낮은 걸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4.27 버전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요거는 블렌드 스페이스고요. 몽타주를 가시면은 요 모양이 몽타주 섹션을 컨트롤하고 편집하는 인터페이스가 요런 모양으로 4.27 버전은 바뀌어 있습니다. 4.8 버전은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도 구성이 조금 다르고 근데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 중에 일부는 그 세팅하는 변수값 세팅하는 부분은 이쪽 디테일로 에셋 디테일에 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게 아마 스피드 값인가 그럴 겁니다. 그 변수가 여기에 보이지 않으시면은 이쪽에 가서 디테일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5버전에서도 이 몽타주 섹션 그 에디트하는 부분은 비슷한 4.27 버전과 유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할 튜토리얼은 요게 조금 달리 이 안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쪽으로 옮겨갔다 각각 찾아보시면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는 튜토리얼 진행하시면서 자료가 하나 있는데 서드 퍼슨 캐릭터 자료가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랑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자료죠. 그게 링크가 끊어져서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링크로는 다운을 못 받습니다. 찾기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운 받아 놓은 거를 다시 제 아주 옛날 블로그인데 지금도 뭐 블로그에다가 여기 올려놨습니다. 요거 링크는 제가 이 영상 밑에 댓글이나 더보기 설명란에 추가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